2021년 4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새로운 권고사항 발표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속도 관련한 뉴사우스웨일스주 대규모 백신 허브 건립 소식, 호주, 뉴질랜드 간 양방향 격리 없는 자유여행인 트래블버블 재개 관련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50세 미만의 성인에게 해당 백신보다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는 새로운 의료 보건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항이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지침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맞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소수의 부작용이 주는 위험보다 명백히 크다고 판단이 되면 개개인과 의사의 선택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밝혔으며 50세 이상에게는 해당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 강하게 권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 의견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 해당 백신이 혈전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유럽의약품청이 입장을 바꿔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권고안 변경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며 백신 접종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주 대부분 국민이 맞을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인해 10월까지 전 국민이 첫 번째 접종을 마친다는 정부의 계획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50세 미만의 성인들이 선호하는 화이자 백신의 재고량을 추가로 2천만 회분 확보를 해 기존 2천만 회분을 더해 총 4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으며 해당 백신은 올해 4분기에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GP가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보관 및 운송 처리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늦어지는 백신 접종 속도 때문에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가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늦어지는 백신 접종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해외에서 오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오기로 한 300만 회분의 백신이 호주로 오지 못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때문에 유럽연합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유럽연합은 호주로 수출이 거절된 케이스는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수출 예정이었던 25만 회분이 유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추가로 현재 1,500곳인 백신 접종 지정 진료소를 3,000여 곳으로 늘려 접종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정부도 시드니 홈부시에 대규모 코로나 백신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해 백신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몇 달 안에 오픈할 이 백신 허브는 설립된 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처리할 일주일에 6만 회분의 접종 예정분 중 3만 회분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는 이 모든 계획은 연방 정부가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멜번 CSL에서 본격적인 국내 생산 백신이 공급을 시작해 1차분 백신 130만 회분이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1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 공급도 속도를 내어 속도에 탄력을 붙일 예정이었지만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0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빅토리아주도 44일간 코로나 확진자 제로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경우 100% 수용이 가능해져 최대 1000석 규모까지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지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수용하는 시설에는 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또한 지난 8일 목요일부터는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재개가 되어 7주 만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호주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월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확산으로 멜번 광역권에 5일간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조사 후에 재정비가 이루어졌는데요.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부터 주당 800명, 15일부터는 1000명까지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할 예정이고 귀국 여행객들은 홀리데이 인 호텔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호주, 뉴질랜드 간 격리 없는 자유여행인 트래블 버블이 4월 19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미 시행된 바 있는 트래블 버블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 여행객만 가능했었는데요. 호주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 지역 감염자들이 발생하자 일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코로나 발생 후 관리 사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호주 국경이 뉴질랜드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여행객들도 포함이 되어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격리 없는 여행을 위해서는 감기나 독감 증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요청이 될 수 있고 백신 접종 여부도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추적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버진항공의 경우 10월까지 뉴질랜드 노선 운항 계획이 없지만 퀀타스와 제트스타, 뉴질랜드 항공은 이 트래블 버블에 참여하여 항공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 관광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양국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질랜드가 보는 이득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방문의 비중이 큰 반면에 뉴질랜드로 오는 호주인들은 70%가 직접 운전을 하며 여행을 하고 이 때문에 넓은 지역을 다니며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이 추워지며 스키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스키를 즐기러 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중 70%는 호주인입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연방 총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들과 트래블 버블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혈전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새로운 권고사항 발표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속도 관련한 뉴사우스웨일스주 대규모 백신 허브 건립 소식, 호주 뉴질랜드 간 양방향 격리 없는 자유여행인 트래블 버블 재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